책장이 불타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이 울립니다. 서점이 난장판입니다. 책이 불에 타고 있어요.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립니다. 건물주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습니다. 재벌 손자 만난다고? 네가 뭔데? 구석에서 늙은 청소부가 지켜봅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로. 아무도 모릅니다. 저 청소부가 재계 서열 12 철민물류그룹 송철민 회장이라는 것을, 저 여자가 그의 예비 며느리라는 것을. 왜 재벌 회장이 청소부 옷을 입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아직 아무도 몰랐던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윤하영, 31살. 작은 동네 서점 꿈꾸는 책방을 운영합니다. 아침 6시, 하영이 서점 셔터를 올립니다. 먼지를 닦고 책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책을 읽기만 하고 사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서점 문을 닫습니다. 오늘 매출 15,000원. 팔린 책은 단 한 권입니다. 하영이 장부를 펼칩니다. 이번 달 월세 80만 원. 통장 잔고 12만 원. 어떡하지? 하지만 고개를 흔듭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영이 트럭에 책을 가득 싣습니다. 새 책들입니다. 동화책, 위인전, 과학책. 자, 출발. 트럭이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합니다. 2시간 후, 작은 시골 학교 앞에 도착합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하영 누나, 누나 왔다? 하영이 트럭 짐칸을 엽니다. 책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도 약속 지켰지? 하영이 책을 한 권 한 권 건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누나, 이번 달도 올 수 있어요? 당연하지. 누나가 약속했잖아. 또 다른 아이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누나 힘들다고 들었대요. 괜찮아요? 하영이 아이를 안습니다. 누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책 읽는 모습 보면 힘이 나거든. 아이들이 웃습니다. 하영도 웃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하영이 이 책들을 사기 위해 6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을, 매주 토요일마다 시골 학교 10곳을 돌며 책을 나눠준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면 라면으로 저녁을 때운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하영이 서점으로 돌아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 이번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하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300만 원을 어떻게 해? 하지만 남자친구 민준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것을, 대출이 6천만 원이나 된다는 것을, 민준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을.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영이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낡은 청소부 옷을 입은 노인. 송철민 회장입니다.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저 여자 정말 순수한 걸까? 아니면. 며칠 후, 철민물류그룹 회장실. 송철민 회장이 아들 민준을 마주합니다. 회장이 서류를 민준 앞에 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네 여자 조사 보고서다. 민준의 얼굴이 굳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읽습니다. 윤하영, 31살, 고졸, 서점 주인, 월세 3개월 연체, 통장 잔고 12만 원, 대출 6천만 원. 회장이 서류를 집어던집니다. 이런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영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3년을 사귀면서
네가 재벌 아들인 줄 몰랐다고?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출판사 직원이라고만 했으니까요. 회장이 책상을 칩니다. 그럼 지금은 알겠네. 돈 없는 여자가 재벌 아들 잡았어. 이제 놓지 않겠지. 아버지, 하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63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는데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안다. 민준이 주먹을 쥡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뭐, 30년 전에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한 짓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 첫사랑 반대했잖아요. 가난하다고, 신분이 낮다고. 입 닥쳐. 그때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저 다 봤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하시잖아요. 회장이 민준의 멱살을 잡습니다. 감히 니놈이 내 인생을 평가해?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준이 회장의 손을 뿌리칩니다. 회장이 소리칩니다. 그 여자랑 헤어지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 민준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나가겠습니다. 뭐? 전 하영 씨 선택합니다. 민준이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쾅! 회장이 혼자 남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30년 전 자신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랑 헤어지든지 경영권 포기하든지. 그때 자신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혜진아, 미안해. 그날 밤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윤하영 추가 조사해. 3년 동안 남자관계, 금전거래, 전부.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변장해서. 예. 저 여자가 진짜 순수한지 아니면 내 아들 돈을 노리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이틀 후 회장이 거울 앞에 섭니다. 낡은 청소부 옷을 입습니다. 허리를 굽힙니다. 거울 속에 초라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꿈꾸는 책방 앞 청소부 옷을 입은 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습니다. 송철민 회장입니다. 서점 안에서 하영이 책을 정리합니다. 회장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저 여자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돈을 사랑하는 건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부 옷을 입은 회장이 서점 앞 공원을 청소합니다. 하영이 서점 셔터를 올리며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회장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며칠 후 어느 오후 회장이 서점 문 앞에서 비틀거립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쿵. 할아버지. 하영이 달려나와 회장 곁에 무릎 꿇습니다. 심장이 아파. 하영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119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구급차 오려면 10분. 병원이 더 가까워. 하영이 회장을 일으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업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안 돼요. 병원 가셔야 해요. 하영이 작은 책으로 회장을 엎습니다. 서점도 안 잠급니다. 회장은 속으로 놀랍니다. 서점도 안 잠그고. 하영이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습니다. 아저씨,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진찰합니다. 과로시네요. 큰 문제 없습니다. 하영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간호사가 수납 고지서를 가져옵니다. 진찰비 5만 원입니다. 하영이 지갑을 엽니다. 10,000원짜리 5장. 오늘 매출 전부입니다. 회장이 지켜봅니다. 하영이 웃으며 돈을 냅니다. 할아버지, 다행이에요. 큰 병 아니래요. 미안해요. 병원비까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하죠.
회장의 가슴이 뭉클합니다. 병원을 나옵니다. 할아버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가시다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하영이 회장을 택시에 태웁니다. 회장이 거짓 주소를 댑니다. 고시원 앞에서 내립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영이 손을 흔들며 떠납니다. 회장이 하영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며칠 후, 회장이 서점에서 비싼 책을 고릅니다. 5만 원짜리 시집입니다. 이거 주세요. 하영이 웃으며 포장합니다. 5만 원입니다. 회장이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일부러 당황합니다. 아, 3만 원밖에 없네. 하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습니다. 괜찮아요. 3만 원만 주세요. 예. 오늘 할인하는 날이에요.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벽에는 할인 공지가 없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할아버지는 단골이시잖아요. 회장이 3만 원을 냅니다. 서점을 나와 골목을 걷습니다. 연기가 아니라면,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 회장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아니야. 아직 몰라. 더 봐야 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진 건 숨길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저녁, 회장이 서점 근처에서 하영을 지켜봅니다. 하영이 서점 문을 잠급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검은색 벤츠가 멈춥니다. 하영이 뒷문을 열고 탑니다.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저런 차는 최소 억대인데? 30분 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 하영이 차에서 내립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남자가 기다립니다.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하영이 달려갑니다. 오빠. 남자가 하영을 안습니다. 둘이 울고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민준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다음 날 비서가 보고합니다. 회장님, 윤하영 통장에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어디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역시 뭔가 있어. 며칠 후 한 남자가 청소부 차림의 회장에게 다가옵니다. 이재용입니다. 아저씨, 저기 서점 주인 아세요? 회장이 귀를 세웁니다. 예, 좀 압니다. 이재용이 비웃습니다. 저 여자 조심하세요. 원래 남자들한테 돈 받아먹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회장의 눈빛이 변합니다. 5년 전에 저한테도 접근했었거든요. 불쌍한 척하면서 이재용이 봉투를 건넵니다. 증거예요. 회장이 봉투를 엽니다. 하영이 민준에게 5억 계좌이체 해줘라는 문자. 합성 사진입니다. 하영이 모르는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역시 합성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재벌 잡아서 인생 역전했어. 하영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가짜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진짜요? 제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재용이 떠납니다. 회장이 사진을 쥐고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역시 다 연기였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픕니다. 서점 안에서 하영이 책을 정리합니다. 혼자 웃으며 일합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봅니다. 저 웃음도 다 가짜였나?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보자. 그날 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회장님, 이재용은 윤하영의 전 약혼자입니다.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5년 전 약혼했다가 파혼했고 현재 서점 건물 소유주입니다. 비서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5년 전 윤하영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자살했습니다.
비삼억. 그래서 그 직후 이재용이 약혼 파기했고 6개월 후 재벌가 딸과 결혼했습니다. 회장이 이를 악뭅니다. 5년 전 과거 장례식장 하영이 상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이재용이 들어옵니다. 약혼 반지를 하영 앞에 놓습니다. 미안. 난 가난한 여자랑 못 살아. 재용아. 무슨 소리야? 한 달 후면 결혼식인데. 나도 미래가 있어. 빚쟁이랑은 못 살아. 이재용이 나갑니다. 하영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약혼 반지가 굴러다닙니다. 현재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저 자식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며칠 후 이재용이 서점에 나타납니다. 하영 씨, 임대료 올립니다. 월 8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배요? 싫으면 나가세요. 하영이 무릎 꿇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이번 주까지 300만 원 밀린 거부터 내세요. 이재용이 비웃습니다. 참 웃기네. 5년 전엔 날 버렸더니 이제 재벌이랑 연애해?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닥쳐. 어쨌든 네가 행복해지는 건 못 봐. 이재용이 나갑니다. 하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옵니다. 회장이 골목에서 그 장면을 봅니다. 저 자식이 복수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 그럼 하영은 진짜 피해자였던 거야? 회장의 주먹이 떨립니다. 이재용, 저 자식은 반드시 응징한다. 며칠 후 저녁, 회장이 서점 근처에 숨어 있습니다. 하영이 휴대폰으로 전화합니다. 오빠, 나 괜찮아. 오빠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병원비 걱정 마. 내가 다 갚을게. 하영이 눈물을 닦습니다. 응, 사랑해 오빠. 전화를 끊습니다. 회장이 손을 떨며 중얼거립니다. 레스토랑 앞 남자가 오빠였어? 토요일 시골 학교. 회장이 담 너머에서 지켜봅니다. 아이들이 달려 나옵니다. 하영 누나. 한 아이가 울먹입니다. 누나, 이번 달 책 안 오면 어쩌나 했어요. 하영이 아이를 안습니다. 누나는 괜찮아. 약속은 꼭 지킬게. 책을 한 권 한 권 건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500만 원이 책 기부 돈이었구나. 그날 밤 회장의 서재. 회장이 혜진의 편지를 펼칩니다. 철민아, 언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번엔 꼭 지켜줘. 돈이나 신분 때문에 포기하지 마. 회장이 오열합니다. 혜진아, 미안해. 나 지금 또 똑같은 짓 하고 있어. 며칠 후 밤, 하영이 서점에서 민준에게 전화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오빠, 우리 헤어져요.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아버지랑 멀어지잖아요. 나 때문에 오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영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를 끊습니다. 하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옵니다. 민준 오빠, 미안해. 서점 밖. 회장이 창문 너머로 지켜봅니다. 하영이 바닥에서 울부짖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30년 전 혜진이도 이렇게 나를 떠났구나. 주먹을 불끈 쥡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며칠 후 이재용이 불량배 20명을 데리고 서점에 들이닥칩니다. 오늘까지 나가라고 했지? 하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나갈게요. 지금 당장. 불량배들이 서점을 부숩니다. 책장이 넘어지고 책이 쏟아집니다. 안 돼요. 한 놈이 라이터로 책에 불을 붙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재용이 벽에 가족 사진을 집어듭니다. 이게 뭐야? 바닥에 던집니다. 유리가 깨집니다.
제발 그것만은. 이재용이 깨진 사진을 밟습니다. 하영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재용이 하영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재벌 손자 만난다고? 네가 뭔데? 발로 옆구리를 찹니다. 하영이 몸을 웅크립니다. 하영이 바닥에 엎드린 채 말합니다. 그만할게요. 서점 비울게요.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제 다 포기할게요. 이재용이 웃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바로 그 순간 청소부 옷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구두 소리가 울립니다. 회장이 이재용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 개자식이 감히. 당신 누구야? 경호원 20명이 몰려듭니다. 나는 송철민이다. 철민 물류그룹 회장이고 이 사람이 내 며느리다. 이재용의 다리가 꺾입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이재용을 끌어냅니다. 용서해 주세요. 꺼져. 민준이 달려옵니다. 아버지. 회장은 하영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널 오해했어. 청소부로 변장해서 시험했어. 네가 돈 때문에 접근했는지. 하영이 입을 가립니다. 하지만 다 봤어. 아이들한테 책 나눠주는 것도, 오빠 걱정하는 것도. 회장이 하영의 손을 잡습니다. 30년 전 내 첫사랑도 널 닮았어. 가난하다고 떠나보냈지. 평생 후회했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번엔 지켜줄게. 네 사랑을, 네 꿈을. 민준도 무릎 꿇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셋이 함께 웁니다. 하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서점 간판에 해진 책방이 걸렸습니다.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책을 정리합니다. 하영과 민준이 손을 잡고 웃습니다. 가을 어느 토요일 서점 앞 공터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하객은 시골 아이들, 동네 할머니들, 단골 손님들입니다. 회장이 주례를 맡습니다. 신부는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목소리가 떨립니다.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었지만 이 동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재산이라는 걸, 30년 전에 깨닫지 못한 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하영과 민준이 키스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1년 후 토요일 아침 트럭에 책이 가득합니다. 하영이 운전석에, 회장이 조수석에 앉습니다. 오늘도 시골 가시는 거예요? 약속은 꼭 지켜야죠. 회장이 웃습니다. 뒷좌석에 민준이 아기를 안고 앉습니다. 아빠, 우리 혜진이도 데려가요. 회장이 손녀를 바라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 3대가 함께 가자. 시골 학교. 아이들이 달려 나옵니다. 하영 누나. 자, 이번 주도 약속 지켰지? 하영이 책을 한 권 한 권 건넵니다. 회장이 손녀를 안고 지켜봅니다. 한 아이가 회장에게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하영 누나처럼 될 거예요. 회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하영이 마지막 책을 건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집니다.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혜진아, 고마워.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입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30년 전 놓쳤던 사랑, 이번엔 지켰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